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 임차인, 시공사, 시행사, 관리회사, 관리단, 관리인 이 분들이 그럼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주요한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심각한 상황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쇼핑몰 건물을 지어서 분양이 잘 되고 장사를 너무나 신나게 잘 하였다고 칩시다. 하지만 아주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고 건물도 나이가 듭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도심 상가 중에서도 너무 낡아서 귀신이나 박쥐가 나올 것처럼 생긴 건물을 보신 적 있으시죠? 골목 자체가 뭔가 으스스한 느낌을 주는 곳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쯤 되면 출혈적 조치가 불가피할 겁니다. 건물을 폭파해버리고 재건축을 하겠다. 최소한 리모델링이라도 하지 않으면 이런 상가는 미래가 없을 겁니다. 미래가 없다. 그럼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런 해결책으로 나아가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럼요. 미래가 없다는 말에 모든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했잖아요. 현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결정으로 당장 오늘 절망적인 손해를 봐야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이런 분들 입장도 충분히 간절하다는 겁니다. 모두들 구구절절 사연이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한테는 미래 따위 사치일 뿐 당장 하루벌이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분 안 계실까요? 네, 말씀을 들으니까 또 속상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마치 암 걸릴 것 같다는 클리셰가 떠오르는데요. 너무 갑갑합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가 최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악이 뭔지는 압니다. 최악은요,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 겁니다.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뭐라도 결정하면 좀 낫습니다.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당장 큰 손해를 주장하시는 분들한테는 뭔가 적절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리모델링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면 적어도 도저히 여긴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떠날 근거라도 생길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면 건물과 함께 하염없이 늙어가는 것 이외에 어떤 선택지도 남지 않게 됩니다. 저희 총회 114는 이럴 때 결정을 지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집합건물 분쟁은 총회 114 집총사가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네,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의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총회 114가 제공하는 해결책부터 빨리 듣고 싶지만 그건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 시행사, 관리회사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요? 네, 시공사는 건물을 건축합니다. 시행사는 개별 점포를 구분 소유자들한테 분양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분양을 다 마쳤다고 일이 끝난 게 아니죠. 뽑기를 잘 못한 분이 색입니다. 점포를 받았는데 물이 새거나 전기가 새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시공사나 시행사가 고쳐줘야 되겠죠? 차라리 돈을 물어내라는 사람도 생길 겁니다. 이런 경우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을 담보 책임이라고 부릅니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는 구분 소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가지고 있는 권리인데요. 거대한 시공사, 시행사랑 싸우는 게 개인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관리단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다른 말로 하면 하자 담보 추구권을 양도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서 대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공사나 시행사가 건축해서 분양한 점포에 물이 새면 개별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단과 뭉쳐서 하자 담보 추구권을 힘있게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대단히 자연스럽죠. 그런데 여기에 갈고리 보이십니까? 오피스텔 헌터라는 분들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죠. 갑자기 장르가 얼음물로 확 바뀌는 겁니다. 오피스텔 헌터라니 좀 위협적인 명칭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 느낌만큼 이분들 비즈니스는 어른들 사정으로 가득한가요? 그럼요. 헌터니까 우리말로 포식자죠. 포식자가 군침을 흘릴 만한 먹이가 있습니다. 먹이가 있으면 포식자가 몰려들고 포식자의 피식자들이 대항을 하면서
아주 복잡한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경제적 이득 극대화를 바라는 참여자들이 비장한 마음으로 단단히 마음 먹고 서로 사정 봐주지 않고 전력 투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되는, 그래야 끝나는 비정한 결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 어른들의 사정이란 게 그런 내용이었군요. 네, 군침을 흘릴 만한 먹이에서 시작되는 스토리니까 어떤 먹이를 말하는 건지, 또 그 먹이가 생기는 구조는 어떤 건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조는 간단합니다. 오피스텔 헌터들의 전략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자. 디테일을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디테일은요, 아까의 문장의 주요 플레이어들과 플레이그라운드를 넣어서 완성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집합 건물이었죠. 집합 건물은 수많은 구분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니까 비유하자면 모두의 것에 해당됩니다. 이제 남은 건 내가 가지자 부분이겠죠. 오피스텔 헌터는 이걸 위해서 킹을 가져갑니다. 집합 건물은 소유자가 너무 많아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법률로 관리단이 구성되도록 강제합니다. 여기서 관리인을 선출을 해야 비로소 의사결정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오피스텔 헌터들은 바로 여기를 공략합니다.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집합 건물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을 당선시키는 것, 비유하자면 내가 가지자, 이걸 완성시키는 거죠. 핸드폰으로 인증해라, 서명해라 이런 문자를 받으셨나요? 귀찮다고 그냥 서명해 주시면 큰일 납니다. 본의 아니게 집합 건물 분쟁에 소외되고 빠질 수 있습니다. 총회 114가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집합 건물은 총회 114 집총사가 여러분의 편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